자, 개념을 좀 잡았으니까 문제들을 푸는데 먼저 177쪽 보세요. 밑에 177쪽의 밑에 그림을 봐봐. 자, 정규분포는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77쪽 맨 밑에 왼쪽 그림에서 m의 값이 일정할 때 평균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정규분포가 있는데 평균이 같을 때, 평균은 같은데 그럼 표준 편차가 달라요. 분산이 다르면 퍼진 정도가 다르겠죠. 분산이 크면 많이 분산이 돼갖고 옆으로 퍼지는 거야. 납작해지는 거야. 납작해지는 거야. 어차피 이 그래프의 넓이는 똑같이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똑같으면 좌우 대칭 이거는 똑같은데 분산이 크면은 납작해지는 거야. 옆으로 퍼지는 거야. 그럼 분산이 작으면 평균 주변으로 확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분산이 클 때 납작해진다. 표준 편차가 클 때 납작해진다. 마찬가지죠. 자, 오른쪽 그림은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예요. 분산이 똑같다는 얘기죠. 표준 편차가 똑같다는 말이죠. 그럼 이 그래프들은 이 그래프들은 평균만 다르니까 그래프들이 다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좌우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규분포 2개의 정규분포 또는 3개의 정규분포 곡선이 표준 편차가 같다. 그러면 얘들은 다 합동입니다.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 이 그래프가 X축에 닿아요, 안 닿아요? 원래 확률 밀도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0이었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정규분포는 X축이 점근선이라고 그랬잖아. X축이 점근선이야. 그래서 안 닿아요. 닿질 않아요. 그럼 그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X축에 닿지 않으면 정의역이 또 모든 실수라며. 응?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데 이게 X축에 닿지 않으면 어떻게 이 넓이가 1이냐 이거야. 어떻게 이 넓이가 1이 되겠느냐. 넓이도 무지하게 크지 않겠느냐. 아무리 이게 여기가 달랑말랑 하더라도 무한대로 갈 텐데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텐데 어떻게 넓이가 1밖에 안 되냐 이거죠.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넓이가 1입니다. 넓이가 무한대로 가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이런 경우 이 지수함수에서의 이 넓이는요 유한이에요. 이거 점근선 X축이죠. 넓이 유한입니다. 이거. 그런데 점근선 마이너스 1이죠. 이 그래프의 넓이는 무한이에요. 예, 미적분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따라 달라요. 이게 다 감소하죠. 그리고 점근선이 똑같이 X축이죠. 그래도 어떤 놈은 넓이가 무한이고요. 어떤 놈은 넓이가 유한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점근선이 X축이고 조금만 틈이라도 계속 벌어져 있으니까 넓이는 무한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해보면. 그래서 이 정규분포 곡선도 실제로 이 평균에서 조금만 멀어지면은요, 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도 또 그런 의미 들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거의 0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무한히 계속 더하면은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말은 맞는데 이게 얼마만큼 감소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다 했었어. 그냥 한번 해보자 하면서 다 했는데 지금은 이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래서 정규분포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X축이 점근선입니다. X축이 안 닿아요. 넓이는 1입니다. 자, 178쪽에 위에 기본 정석 있죠?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자, 확률밀도 함수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외우기도 힘든 요 놈입니다.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큽니다. x축에 닿지 않아요.
곡선과 x축 사이 넓이는 1이다. 우린 이거 적분 못합니다. 그냥 기호상에서 이걸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넓이는 1이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어떻게 하나 이거. 실제로 이 식 자체를 적분을 못해요. 자, 넓이가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 3번 자, x가 a부터 b까지 1대2 확률은 넓이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4번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좌우 대칭이라고 그랬죠. 예, 종 모양의 곡선이고 종이라고 하긴 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종 같지 않잖아. 하여튼 그 병사들 철모? 하여튼 그냥 상상하면 돼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평균에 대해서 뿔뚝하고 좌우 대칭입니다. 자, 정고선 x축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평균일 때 최대값 같고요. 자, 6번 m이 일정할 때 그럼 평균이 고정이 됐다면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크면 분산이 커지는 거야. 분산이 커지니까 옆으로 팍팍 분산된 거야.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1인 상태에서 옆으로 퍼지니까 최대값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꼭대기의 값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반대가 되는 거죠. 자, 7번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 그러면 평균만 달라지는 거니까 대칭축의 위치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프들이 합동입니다. 자, 그러면 179쪽에 표준 정규 분포를 보자. 정규 분포 앞에 표준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게 이제 왜 필요하게 되냐면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 시험 성적은 이산입니까? 연속입니까? 시험 성적이 이산이죠. 지금 어떻게 나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지? 뭐 5번은 4.8점, 뭐 5.2점 뭐 이렇잖아. 그지? 어쨌든 이산이에요. 그런데 시험 성적이 이제 이산이기는 하지만 확률이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면 가운데 평균 근처에서 뿔뚝하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네. 그러면 학교 성적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 성적이 이번 수능이 정규분포 곡선을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평균 근처에 평균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 근처에서 이러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학이 정규분포를 따랐다. 근데 국어를 보니까 국어는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 m이 이쯤 있다 그럴까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정규분포는 아니죠, 이게. 예. 상위권이 굉장히 아주 층이 얇았다. 정규분포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 같은 경우도 이산이지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평균 근처에서 확률이 높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좌우 대칭이 돼서 이렇게 분포를 이뤘다 그러면 이번 시험 성적이 정규분포를 따랐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표준 정규분포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사실 외울 필요가 없는데 자꾸 쓰게 되는데 요게 이제 fx 곧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러한 모양일 때가 정규분포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A반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A반 성적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A반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예요. 자, B반도 성적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에요. 자, 표준 편차가 어느 반이 더 커? B반이 크지. 분산이 큰 거지. 얘들은 납작한 거죠. 퍼진 거예요. 평균은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55점에서 60점 사이의 확률을 알고 싶어요. 저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면은 우리 반 애들이 전체가 우리 학교 애들이 500명이라고 했을 때 요 사이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0.22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0.2가 나왔다라고 해. 그럼 우리 반 전교생 우리 학교 전교생이 500명인데
시험을 봤는데 정규분포를 따랐거든. 요 확률을 알고 싶어 했더니 0.2가 나왔어. 그럼 몇 명 정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500명 곱하면 되겠죠. 한 100명 정도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이 확률을 알고 싶단 말이야, 확률을. 그럼 이 확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55부터 60까지 fx를 적분을 해야 되겠죠. 이때 fx는 뭐예요? 표준 편차가 얼마고? 5. 요거는 25. m은 50. 인 그래프를 적분을 하면 된단 말이죠. 이 적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이쪽에서는 또 우리는 한 70에서 75 애들이 몇 %인지 알고 싶어. 그럼 뭐야 또 70에서 75까지 fx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 fx는 또 달라졌죠. 그죠? 표준 편차도 달라졌잖아요. 평균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다른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또 적분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거지 우리가. 그래서 뭘 만드냐 하면 표준화된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냐 하면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드는데 이미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자, x가 를 따릅니다. 표준화를 시켜요. 표준화를 시킬 때 치환을 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드는데 요 놈을 암기를 해야죠, 이제. 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듭니다. 자, 우리 x의 평균을 뭐로 잡았죠? m으로 잡았죠? 분산을 뭐로 잡은 거죠, 지금? 네, 분산을 이거라고 한 거죠. 지금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z의 평균을 구해보자. 추워? 히터 좀 틀까? 추워 안 추워? 괜찮아? 자,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거 있잖아. 이거. 이게 뭐야? AEX 플러스 B잖아요. 그죠? 얘는 뭐예요? 시그마 분의 1 E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잖아요. 근데 우리 X의 평균을 M으로 잡았기 때문에 얘가 M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예요. 자, 분산은요. 분산은 뭐죠? 원래 분산의 제곱배가 되죠? 그러니까 x 앞에 곱한 게 시그마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 x의 분산 뭐로 잡았어요? 시그마 제곱이라고 놨죠? 그러니까 1이 돼요. 분산이 1이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기호를 써. 이거 어찌 보면 사기 아니야? 아니 EX가 M이고 그러니까 아니 분산을 시그마 제곱으로 놓고 그러면 당연히 뭔가 좀 사기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자 X의 평균을 다른 걸로 잡아요. 평균 뭐라고 그럴래? 네, K로 놓을게. K 분산 별 제곱으로 놓을게 라고 하자. 자 X의 평균은 뭐야 지금? X의 평균은 K, X의 분산은 별 제곱이야. 자 그럼 Z는 뭐예요? Z는 이게 뭐지 이게? 편차지. 편차를 뭐로 나눈 거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예요. 각각의 점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평균은 따로 있을 거야. 그럼 각각의 점수마다 그 점수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편차들이 쭉 나올 거야. 그 편차들을 표준 편차로 새로 나눠. 그게 Z야. 그럼 Z는 뭐야 여기선? 별분의 이거겠죠?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럼 Z의 평균을 구해보자.
그럼 별분의 1이지. 이거죠? X평균 뭐라고 놨지? K라고 놨지. 그럼 뭐야 얘는? 0이죠. 이건 뭐죠? 원래 분산을 어떻게 하는 거죠? X의 분산 뭐라고 놨죠 우리가? 별제곱이라고 놨죠? 뭐예요? 그러니까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것들, 걔네들이 Z야. 이 Z의 평균은 무조건 뭐가 된다? 0. 그 다음에 Z의 분산은 무조건 뭐가 된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A반은 평균이 60이야. 평균이 60이고 분산이 5제곱, 표준 편차가 5라고 그럴게요. 이게 A반이야. A반. 그 다음에 B반.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야. 표준 편차가 크니까 분산이 크니까 퍼졌죠. 그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65점에서 70점 요 넓이를 알고 싶어. 요거를. 그러면 이 곡선, 이 정기분포 곡선을 새로 표준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Z로 바뀐다는 거지. 그러면 Z로 바뀌면 Z는 평균이 얼마라고? 0. 분산이?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하자고. 얘를 표준화 시키면 뭐가 돼요? Z가 돼요. 그럼 뭐야? Z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니까 두 그래프는 똑같은 놈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표준 편차가 5였지? M은 60이었지? 얘는 달라지죠? 그런데 표준화를 시키면 평균이 얼마라고? 0. 그럼 이 곡선은 어떻게 바뀌나요?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1. 요게 1이야. 요게 1. 그러니까 얘는 평균이 0이니까 요 곡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도 똑같은 곡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표준화를 시켜버리는 거 다. 그러면 그때 65점은 어떻게 됩니까? 65점에서 70점은 어떻게 됩니까? Z값으로 바뀌었겠죠? 그죠? Z로 바뀌었겠죠?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자, Z가 뭐라고? 표준편차, 시그마분의 X-M이란 말이야. 여기선 표준편차가 얼마야? 5지. 평균이 얼마야? 60이었지. 그러면 65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X에다가 65점을 넣어. 그럼 Z가 얼마가 돼? 1이 되죠. Z가 1이고 70점을 넣어. 70점. 여기다 70 넣어. Z가 얼마가 돼요? Z가 2가 돼요. 그러니까 이 넓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간을 바꾸고 우리는 여기서 뭘 했어야 되냐면은 65에서 70까지 fx를 적분하고 싶었단 말이야. 넓이를 구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것이 바뀌었어요. 뭘로? 1부터 2까지의 이걸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fx가 아니라 fz의 z. 이 z의 z니까 z축이 돼버린 거야. 새로운 확률 변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는 70에서 80? 70에서 90 이거를 알고 싶어요. 우리는 이 확률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Z로 바꿔요. 여기 표준 편차가 얼마야? 10 X-70 여기 70이냐 왜? 75 그럼 여기다가 75를 넣어. 그럼 얼마야? 이번에 0.5죠? 0.5 그 다음에 90을 넣어요. 얼마야? 2 요 넓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환을 하면은 0.5에서 2까지 FZ, DZ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요 놈을 적분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적분도 우리는 못하지만 이걸 적분을 해서 넓이를 다 구해낸 표가 있는데 그게 표준 정규분포 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표로 바꿔갖고 표준 정규분포를 읽어서 요 확률들을 표에서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 넓이가 되고 이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 Z가 있죠. 그리고 밑에 띵띵띵 0.5, 0.6 이렇게 있고 여기에 0.00, 0.01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상용로그표 보는 거랑 비슷해요. 여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여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예요. 그러면 그 위에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지. 이렇게 빗금이 칠해져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내가 0부터 0.61 요 넓이를 구하고 싶어. 자, 넓이가 확률이고 확률이 넓이야. 요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게 바로 뭐야? 확률. 뭐야?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0.61에 해당되는 값 있죠? 이거를 읽으면 끝이야.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뭐냐 하면 0부터 0.61까지의 넓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나 이거 알고 싶은데 나 이거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0.5를 읽어요. 이 0.5에 나와 있는 수치가 뭐야? 0부터 0.5까지의 넓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읽어? 0.2를 읽어요. 이게 뭐야? 0부터 0.2까지의 넓이에요. 그러니까 0부터 0.5까지의 넓이에서 0부터 0.2까지 넓이를 빼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실제로 표준 정규분포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그 180쪽 보세요. 180쪽. 180쪽에 보기 1번. 실전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필요한 것만 Z를 딱 뽑아서. 자, 다시 돌아와. 그러면 나는 이걸 알고 싶어. 이거 알고 싶어. 근데 여기 표에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정규분포는 좌우 대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Z에서 얼마를 읽어? Z가 2일 때를 읽으면 Z가 2일 때의 값이 0부터 2까지의 넓이야 그냥. 그 다음에 Z가 1일 때의 값을 읽어. Z가 1일 때의 값이 0부터 1까지의 넓이야. 그러니까 Z가 2일 때의 값에서 Z가 1일 때의 값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기 1번. 자,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여라. 1번. 근데 여기 Z가 0.5 그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 요거는 대문자 Z고 요건 또 소문자 Z죠.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또 소문자 Z죠.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얘는 확률 변수니까 대문자로 쓰고 여기는 구체적인 Z니까 소문자로 쓰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 그게 얘네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고 싶으면 뭐를 읽으면 돼?
요게 얼마일 때를? Z가 0.5일 때의 이 값이 바로 0에서 요 Z가 요거거든요. 요 조그만 Z가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0부터 0.5까지의 넓이 그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됐죠? 알겠죠? 그럼 1부터 2까지의 넓이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이거 없네. 1에서 1.5까지의 넓이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뭐야 이게. Z가 0부터 1.5까지 이 넓이야. 요거는 0부터 1까지 넓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돼. 그럼 여기에 나오는 거야. 됐어요? 자, 갑니다. 182쪽으로 갈게요. 181쪽은 그래프의 좌우 대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국어, 수학, 영어. 자, A, B. 두 학생이 시험을 봤어. 국어 80점, 수학이 40점, 영어가 70점이야. 근데 엄마가 성적표를 딱 보더니 야, 너 어떻게 수학을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번 시험이 왜 그래? 그랬는데 엄마 국어 평균은 90이고 수학 평균은 20이고 영어 평균은 70이야. 어느 과목을 제일 잘한 거죠? 수학을 잘한 거예요. 얘는 평균보다 낮잖아. 이건 평균보다 20점이나 높잖아. 얘는 평균하고 똑같겠네. 그 잘 본 시험은 수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원점수만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50이야. 그런데 평균이 30이야. 자, A 학생은 평균보다 20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죠. B 학생도 평균보다 20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죠. 누가 더 잘했는지는 이것만 갖고는 알 수 없죠. 뭘 봐야 되는 거야? 뭘 봐야 돼? 표준편차를 봐야 되는 거야. 표준편차를. 그러니까 얘는 표준편차가 5고 얘가 표준편차가 10이라고 해봐. 그러면 A반은 분포가 이런 거예요. 평균이 얼마야? 20. 얘 몇 점이야? 40점이야. 잘했죠? 표준편차가 얼마죠? 5입니다. 자, B반 평균이 얼마야? 30. 표준편차 얼마야? 얘 몇 점이야? 이 간격은 똑같이 20점이 높아요. 그런데 이 곡선과 이 곡선은 다르죠? 평균이 다른 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표준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납작하고 하나는 솟았단 말이야. 그럼 얘들을 Z로 바꿔보자고. 그 Z로 바꾸면 Z는 무조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기 때문에 얘는 똑같은 그래프예요. 합동인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자, Z는 뭐라고요? 표준편차분의 편차예요. 얘는 표준편차가 얼마야? 5지. X에서 N 빼면 얼마 나와? 그럼 얘는 표준편차가 얼마야? 4야. 표준편차가 4인 거는요, 거의 없어요. 표에. 3.0 정도도 거의 안 나와요. 굉장히 큰 거예요. 표준편차가 4인 거는. 얘는 표준편차가 얼마인가 보자. 10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야? 얘는 표준편차가 2죠. 얘는 Z는 항상 표준화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그래프야. 얘는 Z가 2예요. 2. 누가 더 잘했어? A가 잘했어? B가 잘했어? A가 잘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예요. 얘는.
얘는 Z가 0이라는 건 뭐냐면 평균이라는 거야, 평균. 내 Z가 0 나와서 그럼 평균이야, 나는. 내 Z가 플러스야 그러면 평균보다 높은 거예요. 이쪽이 상위에 랭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넓이는 요 넓이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Z가 4를 넘는 애들은 거의 없다는 거야. 근데 Z가 2를 넘는 애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Z가 2일 때 표 있나? Z가 2일 때 표? 181쪽에 Z가 2일 때 표 나왔지? Z가 2일 때 값이 얼마야? 0.4772죠. 181쪽에 보면 Z가 2일 때 0.4772야. 자, 이 0보다 클 확률이 얼마지? 0.5죠. 좌우 대칭이니까 반띵반띵. 근데 Z가 0에서 2일 확률이 0.4772라는 말은 Z가 2보다 클 확률이 얼마야? 0.0228이죠. 이걸 퍼센트로 하면 여기다 100 곱하면 되죠. 2.28%죠. 얘는 상위 2.28%니까 얘는 1등급이에요. 얘는 전국 1등이에요. Z가 4인 거는요. 없어. 여기. 표준 정규표에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얘는. 알겠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표준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점수만으로 봐도 안 되고 평균만으로 봐도 안 되고 뭘 고려해야 돼? 표준 편차까지 다 고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개를 한꺼번에 딱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표준화된 정규 분포표에서의 그 Z라는 거, Z. Z가 크면 잘한 거예요. 상위예요. Z가 작으면 못한 겁니다. 자, 182쪽의 기본 문제. 이거 수능 기출 문제예요. 자, 어느 해 한국, 미국, 일본의 신입사원의 월급은 평균이 각각 200만 원, 2,500만 원, 21만 N이고 표준 편차가 10만 원, 300달러, 2만 5천 N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위 3개국에서 임의로 한 명씩 뽑은 신입사원의 월급이 215만 원. 이제 평균보다 높지? 그죠? 그 다음에 2,800달러? 평균보다 높죠? 23만 N? 평균보다 높죠? 이 세 사람이 난 다 평균보다 높은 월급을 받고 있어. 그럼 누가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느냐 이거야. Z값이 큰 사람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Z를 다 구하는 거지 이제. 표준편차분의 각 나라의 표준편차분의 X 빼기 평균 해서 Z를 구하면 한국 사람 Z가 1.5 나오고 미국은 1 나오고 일본은 0.8 나왔죠. 예,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월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됐습니까? 자, 갑니다. 183쪽 안 해도 되겠죠? 183 안 해도 됩니다. 자, 184로 갈게요. 사실은 얘도 뭐 거의 안 해도 되는데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00명의 키의 분포가 거의 정규분포를 이룬다. 자, 정규분포를 이룬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래프를 하나 딱 그려놓으란 말이에요. 요렇게 좌우 대칭인 그래프를. 요게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00명의 키야, 키. 이 키가 X야.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야? 164야. 표준 편차가 얼마야? 4. 요 그림을 그려놓으란 말이에요. 종이 위에다가, 시험지 위에다가 딱 그려놓고. 자, 1번. 1번 질문이 뭐야? 키가 158 이상 164 이하인 학생은? 그럼 158이 여기 있죠? 빗금을 딱 쳐놓고 우린 이 빗금 신분에 무엇을 구할 것이다? 넓이를 구할 것이다. 그 넓이가 바로 뭐다? 확률이다 이거야. 확률이다. 어느 한 학생을 딱 택했을 때 그 학생의 키가 158에서 164 이하일 확률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근데 확률을 구하려면 이 곡선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적분을 해갖고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표준화를 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표준화를 시켜라. 그럼 Z가 뭔데요? 표준 편차 얼마야? 4 분의 X 마이너스 평균이 얼마야? 요거죠. 이때 요 164는 당연히 X에다 164 집어넣으면 0 나온다고요. 평균은 무조건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158은 요거다 넣어야지. 158. 158을 넣었더니 얼마가 돼? 마이너스
그렇죠? 158에서 164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아닌가? 그러면서 164에서 158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6이네. 그럼 뭐야? 마이너스 1.5? 뭔가 마이너스 1.5.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건 표에 없죠? 어떻게 해야 돼? 0에서 1.5까지. 0에서 1.5까지의 넓이는 Z에서 그냥 1.5로 읽으면 돼요. 얼마야? 0.4332예요. 0.4332. 그러니까 확률이 0.4332가 나온 거야. 그치? 그런데 질문은 몇 퍼센트냐 이런 게 아니잖아. 몇 퍼센트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 43.32%고 지금 500명 중에서 몇 명이냐라고 물었으니까 우린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500명을 곱하는 거야. 500명을. 그럼 인원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키가 158 이하 또는 166 이상인 학생. 그러면 키가 158 이하 또는 뭐라고? 166 이상, 166 이상. 이거야, 이거. 이거 구하라, 이거예요. 그럼 얘를 Z로 바꾸면 어떻게 나오겠어? Z로 바꾸면 얘는 얼마였죠? 마이너스 1.5였죠? 요거. 그럼 얘는 얼마일까? 0.5 나오겠네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자, 얘는 좌우 대칭이니까 이 반쪽의 넓이가 얼마라고? 0.5. 이 반쪽 넓이도 0.5예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알았잖아. 얼마였어? 0.4332였지. 그럼 요 넓이는 얼마야? 0.5에서 요걸 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 0.0668인가? 그 다음에 얘도 구할 수 있죠. 얘는 Z가 0.5일 때를 읽은 다음에 0.5에서 요 확률을 빼면 나머지 확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돼요. 됐어요? 자, 이제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185는 넘어가겠습니다. 185. 요게 근데 요것도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이게 개념은 뭐 이해될 테니까 185는 넘어갈게요. 실전 문제로는 괜찮은 건데요. 185쪽. 그 다음에 186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보면 이해될 테고 또 실전 문제에서 그 9-7을 보면은 그래서 187쪽까지는 나가야죠. 자, 9-7을 보면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지원자 2,000명의 성적 분포를 보는데 평균이 450점이고 표준 편차가 75점인 정균포를 이룬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부터 그리는 거야, 이렇게. 정균포 따른다고 하네. 그럼 그려. 평균이 얼마야? 450점. 표준 편차는 75인 정균포를 따른대. 여기서 X가 뭐야? 성적이에요. 시험 성적이야. 2,000명에 대한 시험 성적 분포예요. 자, 1번 600점 이상 받은 수험생이 몇 명이냐? 600점. 여기네. 그 Z로 바꾸면 되잖아. 자, Z는 뭐야? 75분의 600 빼기 450이죠? 얼마예요? 2예요? 그냥 나와버리지. 자, Z가 2일 때가 얼마래? 0.48이야? 그럼 이게 0.48이니까 이쪽은 얼마야? 0.02예요. 600점 맞은 애는 상위 2%입니다. 자, 이 대학의 입학 정원이 320명일 때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지. 정원이 320명인데 몇 명이 지원했죠? 2,000명이 지원했죠. 그럼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돼요? 320을 2,000으로 나눠갖고 곱하기 100 하면 나오잖아. 16%, 상위 16%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험 성적을 보면은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450 이상도 0.5, 450 이하도 0.5란 말이야. 근데 상위 16%에 들어가려면 이쪽에 요게 얼마여야 되는 거야, 요게. 0.16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점수 X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때 점수가 바로 뭐야? 문 닫고 들어가는 거지, 이제. 꼴찌로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장학금 받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Z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야? X를 구하는 거예요. X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Z하고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야. 여기가 0.16이 되면 여기는 얼마야? 0. 그럼 0.341 때의 Z를 찾아. 얼마야? 1이죠. Z가 1일 때 0.34가 나오죠. 그러면 X하고 Z의 관계가 이거잖아. 75분의 X-450이었는데 이번에는 Z가 1이야. 그 Z에다가 1을 넣어 이번에는. 그럼 X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75 곱해갖고 450도 하니까 몇 점 맞으면 돼요? 525점 맞으면 돼요. 그러면 꼴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합격이 되는 거죠. 제일 수석 다음으로 기쁠 때가 이거죠. 그러면 자 내용이 지금 여기까지는 나갔는데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남았네. 185쪽을 볼게요. 185쪽. 자 읽어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걸까 이거? 응? 그 조건방률이에요. 자 하나하나 해보자. 일단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의 키가 174고 평균 표준 편차가 6인 정규표를 따른다 라고 하면 어떡하라고? 그림부터 그리라고. 그림부터.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면서 하세요. 이렇게 평균이 174 표준 편차는 6 요겁니다. 자, 키가 183 이상인 학생 중에서 60%, 183 미만인 학생 중에서 10%가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해. 그럼 한 학생이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는 학생이었을 때 이 학생의 키가 183 이상일 확률이 얼마냐 이거야. 그럼 여기서 키의 기준은 183이죠. 그럼 183 이상인 애들은 일단 몇 %인지를 보는데 조건방률은 언어라고 그래. 언어라고 그랬죠. 언어. 그러니까 183 이상이어도 그중에 60%가 가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뭐야 여기는 183 이상이고 가입하려는 학생 플러스 183 미만인데도 가입하려는 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야 누가 또 지원했던데? 그래? 걔 키가 183 이상이냐? 183 미만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학생의 키가 183 이상일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뭐야? 분자가 뭐가 올라와야 돼? 183 이상이죠. 그러면 183 이상일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Z로 바꿔요. 얼마야? Z는 6분의 183 빼기 174. 9예요? 1.5. Z가 1.5일 때 확률이 얼마야? 0.43이래. 요게 0.43이래. 그럼 이쪽은 얼마야? 자, 그럼 이 계산해 볼까요? 이 학생이 183 이상일 확률이 얼마야? 183 이상일 확률이 얼마야? 요거잖아, 요거. 100분의 7이라고요. 183 이상이라고 해서 다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 중에 몇 %가? 60%니까 100분의 60. 플러스 183 미만이면 얼마예요? 0.5 더하기 0.43이죠. 그러니까 0.93이네요. 100분의 93. 이 중에서 몇 %가 오네요? 10%. 이게 합쳐져가지고 농구 동아리에 저 가입하고 싶습니다가 되는 거야. 근데 걔가 183 이상일 확률이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를 계산하지 마세요. 0.07 곱하기 0.6 이렇게 하지 말고 100분의로 하세요. 그래야 약분이 다다다닥 쉽게 된다고. 그리고 지울 거 지우고 공 지우고 막 이렇게. 186
또 요것도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지고 정규분포 따른다 해서 그래프 그려서 Z로 바꿔주면 그대로 답 나옵니다. 얘도 특별한 거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가 시험 설인데 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부터 해가지고 주중에 설 전후로 해서 찍어갖고 올리는데 될 수 있으면 전에 올릴게요. 설 전에 올릴 테니까 보고 공부를 해오세요.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은 9단원 끝나고 10단원에서 앞쪽 부분 1, 2 10단원의 1, 2 정도까지 나가겠네.